가려워. 이 연지 문제 있네. 가려워. 너무 가려워. 얼굴도 품행도 형편없어. 행동도 바르지 못하고. 내 아들의 좋은 짝이 아니야. 왕비님, 노여워 마세요. 언니는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에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심가 둘째 아가씨. 마음이 참 넓구나. 주부감으로 더할 나위 없어. 어머니, 왕부에 가서 설명해 주세요. 그 연지에 문제가 있어요. 내 팔자가 사나운 걸 누구 탓이겠니? 묘유는 서출이지만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 왕비님의 칭찬까지 받았어. 어머니께서는 분명 아시면서 그건 어머니께서 손수 발라주신 분이잖아요. 넌 태어날 때부터 정녀였어. 어찌 묘유가 서녀로서 살아가는 고달픔을 알겠니? 겨우 혼약 하나 가지고 그걸 양보하면 어때서? 살려줘. 살려. 참 복도 없는 년이야. 네 동생이 적자를 낳았는데 장인어른께서 승진까지 하셨는데 넌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냐? 나 망신시키려는 거냐?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에게 피값을 받아내리라. 내가 꽃잔치 그날로 돌아왔네. 언니, 빨리 발라봐요. 이건 저와 어머니께서 정성껏 고른 거예요. 어머니께서 항상 가르치셨죠. 정려 언니는 동생을 아껴야 한다고. 이 연지는 색이 이렇게 예쁜데 딸은 원래 둔해서 써봤자 아까울 뿐이에요. 차라리 동생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생은 피부가 하얘서 바르면 나보다 100배는 예쁠 거예요.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생은 왜 그러니? 어머니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연지인데 왜 피하는 거야? 설마 어머니의 마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언니, 저는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설마 이 정려 언니가 싫은 거야? 그만해. 어머니의 연지. 뭐라고 소리야. 행동이 거칠고 정녀로서의 품격이 전혀 없어. 연지 한 통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오늘 왕부에 가면 심가체면을 다 버릴 셈이냐? 다행이다. 유광금 치마는 더럽히지 않았네. 전생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왕부에 갔었지. 그런데 신묘유는 1000금짜리 유광금을 입고 있었어. 이번 생에는 왜 그랬는지 묻지 않을 거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경솔했어요. 알면 됐다. 가서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어라. 출발 시간 늦지 않게. 언니, 화내지 마. 어머니도 언니를 위해서야. 동생아, 걱정 마. 언니 화 안 냈어. 오늘 꽃잔치에서 우리 자매가 마음을 합치면 왕비마마를 꼭 만족시킬 거야. 언니 말이 맞아. 전생에 내가 헛간에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들은 건 서생의 욕설이었어. 그가 말하길 나는 복이 없다고. 내 동생이 적자를 낳았고 장인이 승진했다고. 이번 생에는 그들에게 알려주겠어? 복이 없다는 게 뭔지? 이렇게 차림이 수수하니 왕비 앞에서 눈에 띄지 않겠군. 네 어미가 신경 썼구나. 큰아씨에게 씌워드려라. 이 냄새, 아까 그 상자랑 부서진 연지 냄새랑 똑같아. 요유야, 왕부에 가도 당황하지 마라. 아비가 이미 매수해놨다. 왕비 곁에 오마마를 왕부에 가면 모든 게 그분이 돌봐주실 거다.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네가 귀한 아가씨인 줄 아나? 네 아비가 말했다. 시집간 딸은 버린 물이라고 죽든 말든 심가와 상관없다. 네, 그 동생 말이야. 또 왕비의 상을 받았다더라. 사람이 사람을 부러워해 죽겠네. 이 주머니 속 부적 어느 절에서 받은 거예요? 성남 영안사. 그걸 왜 묻느냐. 그냥 차고 가거라. 영안사는 3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거짓말이야. 전생에 내가 죽을 때서야 알았지.
사실 내가 바로 그가 사랑한 외실의 친딸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가 친자식이라고 생각한 심유유는 사실 어머니가 박괴치기한 원수의 자식이었어. 이런 가족 없어도 돼.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야.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온몸이 너무 가려워. 앞에 옷가게가 있어요. 유삼촌, 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옷에 벌레가 생긴 모양이에요. 언니, 이러다 시간 늦겠어. 맞아. 동생 말이 맞아. 내가 가서 재촉할게. 아영. 이 세상에선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해요. 기술 하나 배워두세요. 장래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 병을 보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심대소저. 이건 할머니, 양해해 주세요. 아까 마부를 재촉할 때 실수로 옷을 더럽혔어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갈아입었어요. 할머니, 눈 밑에 멍이 든 걸 보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안식환인데요. 자기 전에 향로에 넣어 피우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이 향기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심대소저. 어디서 그런 처방을 배우셨어요? 집안 어른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심대소저께서 마음을 써주셨군요. 사실 왕비마마께서 요즘 자주 두통을 앓으셔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세요. 부중의원이 여러 처방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더라고요. 전생의 심유유가 내 처방을 빼앗아 왕비마마의 총애를 받았지. 이번 생에는 이 기회를 내가 직접 되찾을 거야. 저기 누구 집 아가씨야? 선녀보다 예쁘게 생겼네. 신가 이 아가씨는 정말 묘한 사람이야. 이리 와서 봄비 곁에 앉아라. 봄비가 제대로 한번 보자. 네가 바로 내 아들과 약혼한 심가 대소저구나. 어쩜 이렇게 수수하게 입었니? 왕비마마, 소녀는 큰딸로서 당연히 검소하게 살림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동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어머님의 가르침입니다. 소녀는 잊지 않겠습니다. 정녀가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선녀가 왕비마마보다 더 화려하게 입었네. 이 심 부인은 그렇구나. 내 아들과 약혼한 사이니 이미 우리 왕부의 사람이지. 봄비 곁에 앉아라. 이 아가씨는 좀 비켜주시지요. 언니 수완 좋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동생은 이 유광금 정말 예쁘다. 왕비마마가 입은 것보다 더 화려하기까지 하네. 서녀 하나가 왕비마마보다 더 비싼 옷을 입다니 참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다. 왕비마마 용서하소서. 소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심대소저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동생분은 처음 왕부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아, 자주 당신 어머님과 함께 왕비마마께 문안 드리러 오고 매번 꽃 구경을 핑계로 동쪽 별원 쪽으로 가더라고요. 소녀는 직접 보았어요. 그가 이공자와 가산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아주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동쪽 별원에는 세자의 서재 이공자가 살고 있어요. 전생에 그녀가 세자에게 시집갔는데 몰래 이미 정을 통하고 있었어. 이 일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구나. 옷만 갈아입으면 됐지. 일부러 머리까지 하고 오다니. 정말 가식적이야. 제 언니는 재능과 학식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차라리 언니도 한번 공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생에 심유유가 검은 고를 타고 춤출 때 나는 그녀 방에서 차와 물을 나르고 있었어.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확신했지. 그렇다면 그럼 제가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왕비님께서 연회를 여셨는데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흥을 돋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전배토법입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왕비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 노부인은 성이 척씨이시죠? 강남 사람이시죠? 맞습니다. 착한 아이야. 너는 복이 많은 아이구나. 오겨이를 가져와라. 아, 이게 착한 아이야. 이 오겨이는 오직 너만이 어울린다. 아버지께서 이미 매수하셨어. 왕비님 곁에 오나인 왕부에 도착하면 모든 걸 그녀가 돌볼 거야.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야? 뻔뻔스럽구나. 정말 뻔뻔해. 왕비님, 노여워 마소서. 언니는 시견이 좁아서 바깥 남자를 거의 보지 못해서 아마 호기심 때문에 남자의 물건을 훔쳐서 사물을 본 것 같아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갇혀 있었어요. 규중에서 자라서 철이 없어요. 왕비님, 제발 언니가 어리고 철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건 너무 염치가 없군요. 심가 정려가 이런 사람이었네. 이 장면은 전생과 똑같아. 모두 서두르지 마. 좋은 구경은 이제부터야. 전생의 심유유도 이렇게 왕비님 앞에 꿇어앉아 나를 위해 좋은 말을 했어. 자네 애가 깊은 척했지. 모두가 그녀를 대인배라고 칭찬했어. 나만 진흙탕에 빠졌어. 왕비님, 노여워하지 마세요. 언니는 분명 일시적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거예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왕비님, 제발 언니가 어리고 철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심가, 이 아가씨는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언니를 위해 빌어주다니. 그래, 저 염치 없는 정려보다는 이 아가씨야말로 세자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왕비님, 이 일은 제가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속옷과 제 손수건을요. 아직도 보겠다는 거야?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군. 그녀에게 줘라. 부인님,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 손수건은 제가 자주 쓰는 겁니다. 계속 난초향으로 훈증했어요. 확실히 난초향이군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향이 좀 특이하네요. 보통 향료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서역에서만 나는 만다라 향이에요. 한 냥에 금 100냥이에요. 보통 집에서는 전혀 쓸 수 없어요. 즉, 이 속옷을 만진 사람은 만다라 향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언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왕비마마, 진정하소서. 향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밖에 알려지면 왕부의 명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됐습니다. 이쯤에서 끝냅시다. 누구도 다시 언급하지 마십시오. 심형, 너무 우쭐대지 마. 부모님의 지원 없이 결국 헛수고일 뿐이야. 왕비마마, 아까 묘유가 마마를 불피하게 해서 마음이 매우 죄송합니다. 곡을 하나 더 바치고자 합니다. 앞선 잘못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비마마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다. 그럼 네가 한 곡 더 연주해라. 이 순간을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 세자가 분명 나에게 반할 거야. 싱큰 아가씨, 혹시 보여줄 것이 있나요? 우리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왕비마마, 소녀는 가무에 능하지 않습니다. 글자 몇 자밖에 쓸 줄 모릅니다. 감히 솜씨를 보이겠습니다. 오, 그럼 잘 됐네요. 사람아, 종이를 펴고 먹을 갈아라. 선지 위의 글자가 필치가 날카롭다. 크게 열리고 닫히며 보통과는 다른 규방 여인의 강인함과 단호함이 느껴진다. 썩은 것을 제거하고 생기를 불어넣다. 깨뜨리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 심큰 아가씨의 이 시는 불평스러운 뜻이 있는 듯하다. 세자마마, 병을 치료하는 것은 집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살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 살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병을 없애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수단과 회유책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소문에 심가 정년은 나약하고 얕보여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마음을 가졌구나. 아이고, 내 두풍이 또 도졌네. 왕비마마, 괜찮으십니까? 오래된 병이에요. 참으면 지나갈 거예요. 왕비마마, 소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심호흡을 몇 번 해보십시오. 이 먹은 소녀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안에 일부러 박하와 빙편을 넣었습니다. 갈 때 나는 냄새가 경락을 소통시킬 수 있습니다. 두풍을 완화시킵니다. 한번 맡아보십시오. 아마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좋아. 정말 신기하구나. 이 두풍이 나를 수년간 괴롭혔는데 부중의 태이들은 수많은 처방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내 이먹으로 치료되었구나. 아영아, 내 의술이 참 대단하구나. 착한 아이야. 정말 고생했구나. 아까 어마마마께서 먹향의 효능을 설명하실 때 심영의 눈빛은 집중되고 맑았어. 시를 쓸 때의 강인함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똑같이 매력적이었어. 어마마마, 소자가 이 혼사에 매우 만족합니다. 좋아, 좋아. 네가 만족하니. 그럼 어마마마가 바로 대례 준비를 시작하마. 아형아, 무슨 예물을 원하느냐. 어마마마에게 말해보아라. 어마마마, 다 들어주마. 난 분해. 분명 내가 세자와 결혼해야 할 사람인데 왜 심형 그년이 내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거야? 왕비마마, 큰 경사입니다. 뒷뜰에 몇 년 동안 풀 한 폭이 안 나던 연못에 갑자기 연꽃이 가득 폈습니다. 하나하나가 쟁반보다 더 큽니다. 어?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줄이야. 가자. 다 나랑 보러 가자. 정말 이상하네. 이 연못이 황폐해진 지 거의 5년 됐는데 연꽃은커녕 수초도 자라지 못했잖아. 어쩌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잘 폈지? 아마 세자빈이 가져온 복인가 보다. 전생에 이 꽃 연회에서 연못은 분명 황무지였는데 어째서 이번 생에는 갑자기 연꽃이 가득 핀 거지? 혹시 내 환생 때문인 걸까? 어떤 것들도 함께 변한 건가? 아, 다들 움직이지 마. 언니는 앞으로 세자빈이잖아. 몸이 귀하셔. 만약 다른 남자에게 닿으면 명예가 망가져. 빨리 여사를 불러와. 살려줘.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아직 복수하지 못했어. 물속에 사람이 있다. 내려가서 수색해. 누가 시켰는지 말해. 세자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잠시 귀신이 씌었습니다. 심대자? 가 예뻐 보여서. 그래서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실수로 그녀를 밀어버렸습니다. 소인이 물에 들어간 것은 그녀를 구하려는 정말 고의가 아닙니다. 구한다고? 내가 분명히 봤어. 네가 계속 물속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기던 걸. 그게 구하는 거냐? 안 돼. 그가 혀를 깨물어 자결하려 한다. 세자님, 조사해보니 그 하인은 보간이라고 합니다. 석 달 전에 들어온 왕부의 바깥마당 자격부입니다. 그의 처자는 사흘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그날 2명의 낯선 남자가 그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전생과 이번 생.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어떤 천한 수단을 다 쓰는지. 보간의 처자식은 아마 납치된 것 같아. 그가 혀를 깨물어 자결한 것은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심유유 말고는 없을 거야. 전생의 약혼 때문에 내 얼굴을 망가뜨렸고 이번 생에는 나를 없애려고 감히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심유유, 넌 정말 뼛속까지 독하구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2번의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지켜주겠다고 말했어. 재수 없는 년. 이게 네 팔자야. 그냥 받아들여. 응. 왕부는 지금 사람이 많고 눈이 많아서 안전하지 않아. 벌써 사람을 시켜 정리하게 했어. 서쪽 교회의 별장. 거긴 조용하고 경비도 삼엄해. 내일부터 네가 별장으로 가서 혼수를 준비해. 혼례 전까지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이곳 생활은 비록 고되지만 드물게 평온해. 다만 장마의 기침이 좀 수상한 것 같아. 장마, 기침한 지 얼마나 됐어? 오래된 병이에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몇 명의 의원을 봤는데 약도 많이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냥 참으면 넘어가요. 이건 풍안이 폐로 들어간 거야. 오래될수록 열로 변해서 그 의원들이 처방한 건 다 평범한 기침약이라서 당연히 효과가 없었지. 내가 처방을 하나 써줄게. 그대로 약을 지어서 마셔봐.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침이 반년 넘게 끓었는데 몰랐는데 아가씨께서 몇 첩약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아가씨 무슨 일 있으시면 저에게 분부만 하세요. 저 장마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장마, 말이 너무 심하네. 그저 손쉬운 일일 뿐이야. 앞으로 내가 이 별장에서 내 가족이야. 세자, 네가 의수를 좋아한다며 이건 내가 서재에서 가져온 거야. 백초경주, 전서의 유일본이야. 네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세자님, 감사합니다. 해독 처방을 연구한다며 이 설련이 도움이 될 거야. 성남에 있는 유명한 개화떡 지나가다가 덤으로 샀어. 아가씨, 세자께서 아가씨에게 진심이세요. 매일 이렇게 먼 길을 오시잖아요. 그렇게 덤인 일이 어디 있나요? 분명히 일부러 아가씨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2번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미 사람의 마음이 냉담함을 꿰뚫어봤어. 전생의 부모님은 편애했고 서출 여동생은 술책을 부렸고 남편은 때리고 나는 원래 이 세상이 원래 차갑다고 생각했어. 소영각은 한 줄기 빛 같았어. 하지만 나는 피와 같은 원한을 짊어지고 있어. 앞길이 너무 험난해. 정말 이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 세자, 어떻게 오셨어요? 공무를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비가 그치면 갈게. 너무 쓰다. 그런데 혀끝에 왠지 개화 향이 나네. 누가 나를 돌봐준 거지? 어젯밤 내내 나를 돌봐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가 밤새 내 곁을 지켰어. 드디어 열이 떨어졌네. 깜짝 놀랐잖아. 세자님께 패기 쳤습니다. 당연히 돌봐야지. 어머니. 심형 그년 좀 봐요. 그년이 제 혼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자님의 마음까지 차지했어요. 왕비마저 그년에게 속았어요. 분해 죽겠어요. 세자와 결혼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 새끼야, 울지 마라. 어미가 어떻게 네가 이런 욕을 보게 두겠니? 심형, 그 작은 년은 며칠 못 가. 어미가 지금 왕부에 가서 오모를 찾을게. 그녀가 왕비 앞에서 내 일을 잘 말해주게. 반드시 이 혼인을 네가 되찾게 해주마. 오모님,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묘유, 그 아이는 팔자가 기구해서 혼사가 심형에게 빼앗겼어요. 집에서 매일 울고 있답니다. 각하께서 왕비 곁에서 모신 지 오래되셨으니 말씀에 힘이 있으십니다. 부디 왕비 앞에서 묘유를 좋게 봐주십시오. 왕비께서 아시게 묘유가 가장 세자비로 적합하다는 것을요. 신부인,
안심하십시오. 이 아가씨는 단정하고 품이 있어서 온화하고 현숙합니다. 예의를 모르는 심대가씨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왕비 앞에서 이 아가씨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비 전하 행차. 신부인께서 왕부에 오신 것은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왕비 전하께 여쭙습니다. 신부는 아영이가 걱정되어 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제가 버릇없이 키워서 성질이 야생이라 예의를 몰라 별원에서 세자와 왕비 전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묘유를 왕부에 보내 왕비 전하를 모시게 하고 그녀도 왕비 전하께 예절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훗날 아영이를 도울 수도 있을 테고요. 신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아가씨는 단정하고 품이 있어서 일도 세심하니 대가씨보다 훨씬 철이 듭니다. 그녀가 왕비 전하를 모시면 분명 잘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됐습니다. 아형은 별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책만 읽고 약초를 가꿉니다.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묘유는 그냥 신부에 남아 예절을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왕부에 와서 저를 모실 필요 없습니다. 용무가 있어서 신부인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모가 대신 전송해드리게. 심형 그 못된 년이 도대체 무슨 교활한 수를 썼는지 왕비가 저렇게 두둔하다니. 잠시 총애를 받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람. 이 세자비 자리는 오직 나 묘유의 것일 테니. 콜록콜록. 태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왕비마마의 두통이 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왕비마마는 오랜 묵은 병이십니다. 냉기가 골수까지 스며들었어요. 제가 낸 약은 잠시 완화시킬 뿐 근본 치료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태의원 원판을 모셔와야겠어요. 왕비마마, 제 생각에는 둘째 아가씨를 모시는 게 어떨까요? 둘째 아가씨는 세심해서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게다가 약도 좀 알아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괜찮아. 심형을 불러. 왕비마마, 심큰 아가씨가 의수를 뭘 알겠어요? 그냥 규중 아가씨일 뿐인데 병을 더 키우면 어쩌려고요? 심형을 부르라니까. 왕비마마, 괜찮으세요? 아형아, 왔구나. 왕비마마, 이번 두통이 이렇게 심하시네요. 몸속에 냉기가 오래 쌓였고 거기에 바람까지 맞아서 경락이 막힌 거예요. 약만으론 안 돼요. 침과 훈증을 함께 해야 냉기를 빼낼 수 있어요. 아형아, 정말 고맙구나.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오래된 고질병을 네가 고쳐주다니. 왕비마마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게 아형의 복입니다. 좋아. 아형아, 네가 없었으면 내 두통을 몇 년을 더 앓았을지 몰라. 집에 있는 태이들은 하나같이 갈아치웠는데 약도 수도 없이 먹었지만 다들 잠시뿐이더라. 오늘처럼 완전히 나은 적이 없었어. 왕비마마, 과찬이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왕비마마의 병을 고쳐드리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사실 첫눈에 너를 봤을 때 내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닮았다 싶었어. 나도 예전에 정려 출신이었어. 가문이 대단했고. 그런데 서녀 하나가 있었는데 속이 깊었어. 늘 나를 질투했지. 내 혼사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내 연지에 독을 넣었어. 온 얼굴에 발진이 나서 거의 망가질 뻔했어. 갓단.
다행히 그때 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내 얼굴을 구했고 혼사도 지킬 수 있었어. 그래서 그날 꽃잔치에서 네가 수수하게 입은 걸 보고 신묘유는 나보다 더 화려한 유광 비단을 입고 있더라. 또 그녀의 그 가식적인 태도를 보니 뭔가 수상한 게 있다는 걸 알았지. 그녀는 내 예전 그 서녀랑 완전히 똑같았어. 왕비마마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역시 한눈에 신묘유를 간파하셨네요. 아 형, 네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앞으로 왕부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처리해 줄게. 아무도 나처럼 내 며느리를 꿰지 못하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왕비마마. 아가씨, 보셨어요? 크나씨 솜씨가 대단했어요. 왕비마마가 크나씨 손을 잡고 정말 다정하게 대하셨어요. 됐어. 그만해. 왕비마마가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내 솜씨면 심형 그 약만 끓이는 무식한 애보다 낫지. 언니, 좀 전해주세요. 신녀 신묘유가 정성스럽게 간식을 만들어서 왕비마마께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작은 아씨를 들어오라 하십니다. 왕비마마, 안녕하십니까? 왔구나. 신녀가 듣자 하니 왕비마마께서 요즘 두통이 있으시다기에 정성스럽게 마마께서 좋아하시는 개화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신지 봐주세요. 받아라. 여기는 별일 없으니 먼저 돌아가거라. 왕비마마, 가거라. 나는 쉴 테니. 세자가 분명 안에 계실 거야.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어. 세자, 날이 저물었네. 별장으로 모셔다 드리지. 아가씨, 왕부의 소아 군주가 돌아왔대요. 아까 누군가 그녀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 사나운 말이 곧장 왕부 대문으로 들어갔대요. 정말 위풍당당했대요. 소화 군주. 네, 세자의 치녀 동생이에요. 이 군주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예전에 태후가 혼인을 명하셨는데 예부상서의 아들에게 시집가라고 하셨대요. 그녀가 혼인 문서를 바로 찢어버렸대요. 화가 나신 왕야께서 그녀를 장원에 보내 3달 동안 반성하게 하셨대요. 듣자 하니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화장보다 무술을 좋아했다고 해요. 칼과 창을 휘두르며 사내아이보다 더 거칠었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듣자 하니 소하 군주는 결혼을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어릴 때 직접 영안공주의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이래요. 영안공주는 그녀의 사촌 언니예요. 그때 정치적 혼인을 위해 한 명이 전혀 모르는 변방 장군에게 시집갔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 후로 군주는 맹세했대요. 절대 어떤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감히 예교에 맞서 행복을 추구하다니. 이 여인은 참 보기 드문 호인이네요. 모두 비켜. 본 군주의 길을 막지 마. 가서 내 탁서를 마구간으로 끌고 가.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한 가닥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네네네. 군주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조상님이 드디어 돌아오셨네. 이 저돌적인 기세 좀 봐. 앞으로 이 집은 아마 조용한 날이 없겠네. 그러게 말이야. 왕야도 군주를 어쩌지 못한다던데. 눈이 없냐? 길을 걸을 때? 내가 내 오빠와 약혼한 그 심가 큰아가씨야? 신여시망 군주를 뵙습니다. 내 의술이 뛰어나다고 들었어. 우리 어머님의 오래된 두통까지 고쳤다며. 그럼 내 이 팔 좀 봐줘. 왜 이러는지. 아까 말 타다가 넘어졌어. 아파 죽겠어. 그 하인들은 손재주가 없어서 상처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군주님, 걱정 마세요. 그냥 피부 상처라 뼈나 힘줄은 다치지 않았어요. 소독하고 약을 바르면 며칠 후면 나을 거예요. 군주님, 조금만 참으세요. 소독할 때 좀 아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염증 나니까요. 다 됐어요. 군주님, 며칠 동안 상처에 물 닿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약을 갈아주세요. 곧 나을 거예요. 이 상처 부위가 시원하고 편하네. 전에는 그 서투른 하녀들이 다룰 때 느꼈던 그 따가운 통증이 전혀 없었어. 이 심형이 꽤 실력이 있더라. 그 귀족 아가씨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천하고 예의 없지도 않더라. 군주, 이 향낭 받으세요. 안에 박하, 빙편, 라벤더를 넣었어요. 모두 정신을 맑게 하는 약재예요. 평소에 무술이나 검술 연습할 때 차고 있으면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이 향기 정말 좋다. 그 머리 아프게 하는 화장품 냄새보다 훨씬 낫네. 내가 검술 연습하고 나면 어지러운 걸 어떻게 알았어?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데 어머님과 오빠도 몰라. 아까 말에서 내리는 자세랑 걷는 걸음걸이를 보니까 빠른 검을 쓰는 걸 알겠더라. 쾌검은 몸놀림이 빠르고 자주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기가 쉽게 치받쳐서 시간이 지나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 우리 할머니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셨어. 무인은 기혈이 어지러운 걸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 향낭을 만들었어. 간을 평온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켜서 어지럼증을 완화해줘. 심형,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저 풍어를 읊조리며 꾸미는 귀족 아가씨들보다 훨씬 낫다. 앞으로 너는 내가 인정한 올케다. 누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대신 때려줄게. 두 번의 삶을 살면서 사람 마음의 험악함과 위선을 많이 봤어. 소하처럼 직설적이고 계산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어. 화가 나 죽겠네. 내 그 마당은 도저히 못 살겠어. 어느 쓸데없는 사람이 마당에 모란과 작약을 가득 심어놨는데 형형색색으로 피어서 화장품 냄새가 너무 심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검술 연습할 마음이 들겠어? 군주께서 꽃과 풀을 싫어하시는군요. 괜찮으시다면 마당의 꽃밭을 대나무 숲으로 바꿔드릴까요? 대나무는 맑고 고상하며 사계절 푸르러서 군주의 성격에 딱 맞아요. 거기다 대나무 숲은 시원해서 검술 연습하기에도 좋아요. 정말? 진짜 내 마당을 고쳐주겠어? 물론이지. 너무 좋다. 옳게. 정말 좋다. 가자. 지금 바로 보러 가자. 그 꽃들 진작 뽑아버리고 싶었어. 와, 너무 예쁘다. 옳게, 나를 너무 잘 이해하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마당이야. 정말 마음에 들어. 왕비마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머님, 뵙습니다. 면례하라.
어머님, 이건 아형아, 이건 왕부 안채의 모든 열쇠란다. 내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붙여 이런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구나. 앞으로 왕부의 살림살이는 네가 맡아다오. 어머님, 안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왕부에 시집오지도 않았는데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어찌 왕부의 살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알면 뒷말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감히 뒷말을 하겠느냐? 내 능력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내 여러 해 묵은 두통을 고쳐주었고 또 소와 그 말괄량이를 잘 길들였지. 왕부를 네게 맡기면 나는 안심이다. 명분이라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미리 익숙해지도록 내부 일을 좀 맡기는 것이다. 혼례 후에 좀 더 수월할 게야. 아형아, 어머님께서 너를 믿으시니 받아들여라. 내가 있으니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단지 열쇠 묶음이 아니라 왕비마마와 소원결께서 저에 대한 신뢰와 인정입니다. 어머님,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왕부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심영은 아직 시집오지도 않은 어린 아가씨인데 장부를 뭘 알겠습니까?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지요. 최근 반년치의 모든 장부를 다 가져와라. 하나하나 대조해보겠다. 예, 세자비마마. 아가씨,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시죠. 여기 좀 봐. 지난달에 매입한 비단이 시가가 필당 은 2냥인데 장부에는 2냥 6전으로 기록되어 있어. 무려 3알을 부풀렸네. 또 이 문방구와 식재료는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부풀렸어. 이 망할 놈의 집사들, 왕부의 월급을 받으면서 몰래 왕부의 돈을 빼돌리다니 정말 너무하구나. 여러 집사들, 제가 안채를 맡은 지 사흘 만에 반년치 장부를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나오십시오. 왕귀, 이충, 진대. 왕귀. 지난달 비단 매입 시 가격을 3알 부풀려 320냥을 횡령했고 식재료 매입 시 싸구려로 속여 180냥을 횡령했다. 세자비마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왕부의 규칙은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50냥 이상 횡령자는 반년 월급을 삭감하고 왕부에서 쫓아낸다. 오래도록 왕부를 섬긴 점을 감안하여 추가벌은 내리지 않겠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 세자비마마,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짓을 했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감히 왕부의 돈 한 푼이라도 횡령하는 자는 저들과 같은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래? 왜 울어? 세자비님, 살려주십시오. 일부러 게으름 피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마당 청소하느라 바빴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앞에는 늙은 하인이 병을 참으며 버티고 있고 뒤에는 어린 하인이 배를 골고 있으니 왕부의 옛 규칙이 이렇게 박악하다니. 가서 이것들을 폐지하고 다시 세워라. 첫째, 하인과 주인은 따로 식사한다.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보장한다. 둘째, 병이 나면 처방전으로 휴가를 낸다. 월급을 깎지 않는다. 셋째, 매일 유시에 일을 마친다. 초하루와 보름에 쉰다. 정말요? 이제 우리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요. 아파도 월급 안 깎여요. 정말 좋다. 월급도 더 준대.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하자. 아형,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내택을 관리해왔지만 이런 규칙을 고칠 생각은 못했어. 너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도 가졌구나. 역시 집안 주인의 풍모가 있구나. 네, 아영. 역시 뭐든 잘하는구나.
너희들 모두 성실하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 오늘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라 일하게 될 거야. 너희가 충성만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절대 너희를 얕보지 않을게. 세자비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세자비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들 움직여. 손발을 빠르게 움직여. 주인님 식사 늦어지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 청아야, 이 부분들 금액을 맞춰야 해. 약재의 진위는 결을 봐. 심 부인이 팔찌를 주셨고 심 영감님은 은 500냥을 약속하셨지. 그런데 이 심영이 이제 집안일도 맡고 왕비와 세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어. 만약 심영이 정말 세자비가 된다면 나는 그 많은 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늙은 목숨도 보전하지 못할 거야. 심영아, 심영아. 네가 이 왕부를 쇠통처럼 만들었지만 무엇하겠어. 이 소문만 밖으로 새나가면 널 끝장내려는 사람은 많아. 할머니, 잠깐만요. 조 대장님이 분부하셨습니다. 출입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석두구나. 둘째, 아가씨가 요즘 몸이 약해서 집에서 새로 만든 여의고를 드시고 싶어 하셔. 이 늙은이가 급히 갖다 드리려고요. 이렇게 늦었는데 할머니, 폐찰 있으십니까? 왕비마마도 묵인하셨어. 이야이야, 왜 말이 많아? 아가씨 간식 드시는 것 늦어지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할머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좀 쉬세요. 한나절 내내 장부만 보셨어요. 곧 끝날 거예요. 이번 달 장부를 다 정리하고 나면 마음 놓고 준비할 수 있어요. 왕야님 귀환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세자비마님 큰일 났어요. 이공자님이 돌아오셨어요. 이공자님. 샤오예낭? 네, 왕야를 따라간다고 들었는데요. 선발대와 함께 돌아왔대요. 왕야는 아직 뒤에 계시고 이틀 늦게 도착하신대요. 샤오예낭은 서자예요. 3년 전에 밀려났죠. 왕부 권력 중심에서 변방으로 보내졌어요. 이번에 돌아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왕부의 이 짧은 평화가 곧 깨질 거예요. 마님, 이공자님은 항상 세자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번에 돌아오면 분명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병이 오면 장수로 막고 물이 오면 흙으로 막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세자비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공자님이 첩을 하나 데리고 돌아오셨어요. 그 첩이 바로 심가의 둘째 아가씨, 심묘러우예요. 그런 점잖은 집안에서는 네 소문만 들어도 다 피해 다닌다니까? 가난한 선비조차 너를 안으려 하지 않아. 이공자님이 받아주신다면 심가는 이공자님의 병성에서의 조력자가 될 거예요. 거래 성사. 이공자님, 이가 안에 계신 분은 물을 필요 없는 건 묻지 마. 심형, 내가 이미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니 세자비 자리를 내가 돌아왔다. 가자.
심형, 너무 오래 기뻐하지 마. 이 왕부는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심형은 매일 점심에 마셔 백목이 연자죽 한 그릇. 이 은화 때문에라도 이걸 넣어. 이런 작은 일은 내게 맡겨 이공자 부인, 안심하세요. 내가 장담하지, 배탈 나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할게.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일이 끝나면 은화 한 덩이를 더 줄게. 그녀는 참 죽고 싶어 안달이 났나 보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가서 그 연자죽을 가져와. 그리고 그대로 신묘로우의 뜰로 보내. 내가 하사한 거라고 해. 뜨거울 때 마시라고. 네, 마님. 이게 무슨 일이야? 세자비마님께서 특별히 하녀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방금 끓인 백목이 연자죽이에요. 드셔보라고 하셨어요. 심형이 왜 갑자기 좋게 나한테 연자죽을 하사하지? 그녀는 아직 내가 그녀의 죽에 약을 넣었다는 걸 모르는 게 분명해. 이 그릇은 분명 주방에서 따로 떠낸 거야. 아주 깨끗해. 됐어. 물러가. 도령님. 쓸모없는 놈. 이런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오히려 자신을 이 꼴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왜 두고 있겠어? 그렇고. 심형. 사흘 동안 소연왕이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어. 하녀들까지 나를 얕봐. 다 내 탓이야. 절대 너를 편하게 안 둬. 뭐 하러 왔어? 난 널 환영 안 해. 군주,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개화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돌려 말하지 말고. 군주, 저는 당신이 억울해서 그래요. 심형은 당신을 이용해 왕비에게 아첨할 뿐이에요. 그녀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안 갔다고, 왕부의 체면을 말아먹었다고, 당신이 쓸모가 있어서 그렇지 신경도 안 썼을 거라고. 뭐라고? 또 헛소리하면 내가 칼로 베어버릴 거야. 군주, 제 말이 다 진짜예요. 절대 그녀한테 속지 마세요. 그녀는 가식적인 여자일 뿐이에요. 어머니, 수아는 성격이 직설적이에요. 그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일이에요. 결혼은 평생의 큰일이에요. 만약 그녀가 시집가기 싫다면 평생 왕부에 머물게 하세요. 우리가 키우면 돼요. 나도 모르는 게 아니란다. 다만 태우께서 재촉하셔서 어쩔 수가 없구나. 태우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집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요. 군주, 당신. 신묘요. 이 거짓말쟁이 년아. 내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아. 또 이간질하면 내 입을 찢어버릴 거야. 꺼져. 다 꺼져. 이간질도 실패하고 도리어 괜한 수모를 당했네. 소연왕은 유효염에게 마음이 있어. 서이모 그 쓸모없는 건 기대도 안 되고. 이 마당 안에서 내가 설 자리조차 없구나. 아이고. 내 비녀. 미안해요. 동생.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걸어다닐 때 눈이 없었네. 유효염. 너 일부러 그랬지? 이게 내 유일한 혼수야. 변상해. 변상? 그냥 싸구려 옷비녀잖아. 값이 얼마나 된다고. 게다가 네가 제대로 안 잡은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흥. 그만 싸워. 다 멈춰라. 왕자님, 저를 위해 주관해주세요. 신묘유가 절 괴롭혀요. 제가 실수로 그녀를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그녀가 먼저 절 때렸어요. 왕자님,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일부러 제 옷비녀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먼저 절 때렸어요. 됐다. 지금 네 꼴이 뭐냐? 마치 계집같이 그녀는 내 이종사촌이다. 그녀가 어떻게 일부러 네 옷비녀를 깨뜨리겠냐? 네가 또 트집을 잡아 뜰을 시끄럽게 하면 왕부에서 쫓아내겠다. 이 후원 다툼은 유효연을 이길 수 없고 하물과 심형은 더더욱. 오직 당신 소원왕이 회왕이 되어야
내가 다시 일어설 날이 있어? 가서 이 소야를 모셔와. 내가 누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전해 심형과 소원각을. 정말 방법이 있어? 물론이지. 며칠 후면 왕야께서 지변을 여실 거야. 지변에서 큰일을 꾸며 심형이 왕야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해. 왕야께서 그녀에게 불만을 가지시면 우리에게 기회가 생겨. 좋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변에서 내가 먼저 시와 춤을 바칠게. 내가 곁에서 심형은 무식하고 교양 없다고 해. 주모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때 오시 할멈도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왕야께서 분명 심형에게 불만을 가지실 거야. 왕야께서 특별히 분부하셨어. 미래의 세자비를 잘 살펴보라고. 네가 잘 보여야 한다. 할멈께서 저를 위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심형은 성격이 까다롭다고. 세자비가 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걱정 마라. 내가 왕야께 알게 하리라. 네가야말로 가장 적합한 세자비감이라고. 아가씨, 신묘유가 너무하네요. 오씨 할멈과 공모해서 왕야 앞에서 아가씨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하찮은 것들일 뿐 무슨 큰일을 벌이겠어. 그녀가 보여주고 싶다면 보여주게 더. 하지만 아가씨, 왕야께서 정말로 그녀들의 첨언을 믿으시면 어쩌죠? 그럴 리 없어. 왕야께서 무슨 풍파를 못 겪어보셨겠어? 어찌 쉽게 몇 마리 첨언에 속으시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왕야께서 직접 판단하실 거야. 가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지변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기회가 왔다. 소녀 신묘유, 왕야께 인사 올립니다. 왕야께서 변경을 평정하시고 개선하셨다 들었습니다. 소녀가 특별히 지은 시 한 수를 왕야께 바치옵니다. 경모하는 마음을 담아 왕야의 신위를 찬양하니 한낮의 태양 같고 천하가 귀의하리. 그냥 그렇군. 왕야, 소녀가 춤도 준비했습니다. 왕야의 흥을 돋우고자. 내 묻겠다. 만약 세자가 장차 권력 교체에 직면하고 만약 사면 초가에 빠진다면 그의 주모로서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은 오씨 할멈이 미리 알려줬다. 나는 답을 완벽하게 외웠다. 왕야, 소녀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된 자는 본분을 먼저 지키고 남편을 하늘로 삼아야 합니다. 일이 있으면 인내하고 물러서며 시비를 일으키지 않아야 후원을 안정시키고 남편과 가문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왕야, 이 아가씨 말이 너무 맞습니다. 이 아가씨는 단정하고 현숙하며 의리를 깊이 알아줌으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태도로는 진짜 큰 재난을 만나면 아마 가장 먼저 배우자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왕야씨여, 신녀의 소견으로는 사면 초가에 처했을 때 한없이 참기만 하면 강적을 키울 뿐입니다. 성급히 편들면 온 집안이 위태로워집니다. 가장 좋은 계책은 모든 세력과 교섭하면서 은밀히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 강력하게 한 방에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독이 골수에 스며들었다면 온화한 보약만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강한 약을 써야 병근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약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몸을 잘 보양해야 합니다. 근본을 튼튼히 하고 원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집안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절대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관대해야 할 때는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좋다. 하하. 잘 말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근본을 튼튼히 하고 나서 병근을 제거한다. 심형, 네 말이 아주 맞다. 네 같은 주모가 연각을 보좌해주니 내가 안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왕부의 마땅한 며느리다. 내가 선언한다. 사흘 후에 세자와 소연각과 심형의 납체를 거행하겠다. 한 달 후에 대례를 올리겠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왕야님, 축하드립니다. 세자께서 현명한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왕부의 경사가 났습니다. 실로 왕부의 큰 행운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어째서 이럴까? 연각이, 아형아, 앞으로 왕부의 중임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는 마음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맞서야 한다. 아들, 알겠습니다. 신녀, 왕야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이 옥패는 내게 수십 년을 따라다녔다. 이제 내게 주마, 부중, 모든 사람이 이 옥패를 보면 나를 보듯 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내 명령을 듣지 않겠느냐. 네가 먼저 처단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좋다. 무슨 자격으로 또 심형이야. 내가 분명 그녀보다 뛰어난데, 그녀보다 세자비에 더 적합한데 왕야께서는 어째서 내 장점을 보지 못하시는 걸까?
왜 그래 누가 내 보배를 화나게 했어? 왕야, 심형이 너무 심해요. 그녀가 내 혼약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 연회에서 일부러 내 길을 꺾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지금 나는 완전히 왕부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울지마, 걱정마. 내가 심형을 편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왕의 마음을 사는 거야. 회왕이 너를 인정하기만 하면 앞으로 기회는 많을 거야. 심형과 소현각을 무너뜨릴. 정말이에요? 왕야,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넌 내 여자잖아. 내가 널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어. 왕야, 신녀가 듣자 하니 왕야께서 밤낮으로 수고하신다 하여 매우 고되시다기에 특별히 안전기원의 부적을 수놓았습니다. 왕야께서 평안하시고 순조로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놓아두어라. 왕야, 신녀가 보니 왕야의 책상 위에 주천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어서 신녀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먹을 갈고 문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됐다. 여인은 앞들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이 왕부의 규칙이다. 너는 돌아가거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앞들에 오지 마라. 회왕에게 잘 보이는 길은 통하지 않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 심형과 소현각만 처리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게. 소현각은 회왕의 신임을 받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회왕의 신임을 잃게 만들자. 그가 정신적으로 축 처지고 공무 처리에 자주 실수만 하면 회왕은 자연히 그에게 실망할 거야. 내 말은 하지만 들키면 어쩌지? 걱정마. 내가 알아서 해. 벌써 알아봤어. 왕부의 조달 담당 왕복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그를 매수하자. 그가 소현각의 음식에 만성진정제를 넣게 하는 거야. 이 약은 무색무취야. 소량. 그렇고는 복용하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그냥 졸리게 만들 뿐이야. 기운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소현각은 자연히 실수하게 될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500냥. 일이 끝난 후에 후 한 상도 있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습니다. 영가가. 아 형, 내가 왜 또 잠들었지? 이 문서도 아직 반도 못 봤는데. 벌써 오늘 세 번째야. 아무리 바빠도 앉아서 잠들 정도는 아니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며칠 자꾸 머리에 솜을 채운 것 같아 무거워 죽겠어. 내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져. 다크서클이 무서울 정도야. 이건 보통 피로가 아니야. 일단 침대에 가서 쉬어. 소현각의 맥은 평안하고 힘있어. 기혈이 충만해. 전혀 아픈 기색이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린 걸까? 소현각이 밥을 먹을 때마다, 특히 국을 마신 후에는 유난히 졸려해. 얼마 안 있어 잠들어. 설마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가? 청화야, 부엌에 가서 세자. 오늘 마신 국이 남아있는지 봐. 있으면 몰래 조금 가져와. 아무도 모르게. 네, 아가씨. 어떤 만성약은 은침으로는 검출되지 않아. 역시 문제가 있군. 여기에 소량의 진정제가 들어있어. 사람을 정신적으로 축 처지게 하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켜, 심하면 장기도 손상시켜. 누가 이렇게 대담하게 감히 세자의 음식에 약을 넣은 거야? 왕부 안에서 소현각이 망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은 소현왕과 신묘유야. 그리고 조달과 배식을 담당하는 바로 왕복이야. 내가 지금 가서 대질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 뱀만 놀라게 할 뿐이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세자에게. 걱정할 테니까. 내일부터 세자님의 모든 음식은 내가 직접 챙길게. 소현각이 음식에 진정제가 들어간 걸 안 후로 매일 내가 직접 음식을 챙겼어. 이제 그의 정신이 드디어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어. 하지만 이건 잠시일 뿐이야. 소현왕과 신묘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18년 전 아기가 바뀐 진실을 밝히는 거야. 18년 동안 나는 신과 정렬하는 이름으로 온갖 학대를 받아왔어. 좋은 건 죄다 신묘유가 가져갔지. 주파자를 찾아내서 아기 바꾼 진실을 밝힐 거야. 신과 사람들이 자업자득하게 만들 거야. 할머니, 초상화에 있는 분을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주계영 아니야? 그녀가 18년 전에 가족과 함께 우리 마을로 이사 왔어. 마을 동쪽 끝에 있는 그 초라한 초가집에 살아. 아, 영가가, 성 밖에 볼 일이 좀 있어. 금방 올게. 성 밖은 위험해. 네 혼자 가는 게 걱정돼.
청아랑 같이 갈게. 조호야, 세자님, 무슨 분부이십니까? 실력이 가장 좋은 호위병 둘을 데리고 세자빈을 따라 성 밖으로 가거라. 반드시 그분의 안전을 지켜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걱정 마. 조심할게. 금방 올게. 조심히 가. 왕부에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응. 세자빈 알아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주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의 심형입니다. 일부러 뵈러 왔습니다. 나는 신부 같은 사람 몰라. 당장 꺼져. 주 할머니, 겁내지 마세요. 아기는 없어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요. 18년 전 신부에서 해산을 도왔던 그 일.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주 할머니, 여기 은자 좀 있어요. 그리고 기침에 좋은 약재도요. 이거 받아서 몸 보충하세요.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그때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면 언제든지 회왕부로 저를 찾아오세요. 항상 있을게요. 참 죄업이야. 아가씨, 왜 진실을 바로 묻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거야? 그때 신부인께서 분명 무슨 수로 협박하셨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실 거야. 서두르면 안 돼. 시간을 좀 줘. 그분도 마음 풀 거야. 그럼 그냥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응, 기다리자.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네. 왕부는 관례대로 그날 밤 가족 연회를 열기로 했어. 소연왕과 신묘유가 이렇게 오래 잠잠했으니 아마 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야. 왕자님, 기회가 왔어요. 추석 가연에서 우리가 잘 꾸밀 수 있어요. 심형과 소영각을 말이죠. 오,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해뒀어요. 심형을 모함하는 거예요. 소영각이 회왕을 해치려 한다고. 여기 약방문이 하나 있어요. 모두 독성이 강한 약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심형의 약상자에서 나온 거라고 할 거예요. 그가 이 약으로 왕자님을 독살하려 한 거죠. 소영각이 일찍 왕위를 잇게 하려고. 안 돼. 약방문만으로는 부족해. 증거가 없잖아. 왕자님이 믿지 않으실 거야. 이미 생각해뒀어요. 왕복을 시켜서 약탕기 밑에서 찌꺼기를 훔치게 했어요. 그가 찌꺼기를 훔쳐오면 그게 바로 심형이 달인 약의 찌꺼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증과 물증이 다 갖춰지죠. 심형과 소영각은 100번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소연각만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회왕이 되면 네가 정실 왕비야. 감사합니다. 왕자님. 심형. 이번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두고 보자. 내가 왕부의 재정을 맡은 이후로 소환은 약초밭의 단골이 됐어. 매일 검술 연습을 마치면 꼭 나를 붙잡고 약재를 알려달라고,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 이상하네. 왕복이 조달소에 있지 않고 약탕기 방에 웬일이지? 게다가 몰래 뭘 하는 것 같아. 왜 그래? 그렇게 급히 뛰어와서 또 절구를 떨어뜨렸어? 아니야. 옳게. 큰일 났어. 아까 약탕기 방에 갔는데 왕복이 수상하게 약탕기 밑에서 뭘 뒤지고 있더라. 뭘 종이에 싸서 품에 넣고 도망갔어. 약탕기 밑이 엉망이 됐어. 분명 나쁜 짓을 꾸미고 있어. 그 일은 알고 있어. 지난번 연각에 음식에 수면제가 들어간 이후로 계속 왕복을 감시하고 있었어.
이번에 약찌꺼기를 훔친 건 분명 심유유와 소연왕이 시킨 거야. 추석하연을 이용해 우리를 모함하려는 거지. 아, 벌써 알고 있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잡아서 그들의 음모를 폭로하자. 진정해. 지금 잡으면 그들이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오히려 뱀을 놀라게 하는 꼴이지. 차라리 역이용하는 게 나아. 먼저 나서게 냅둬. 추석 가연에서 그들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앞에서 폭로하는 거야. 그들이 몰락하게. 좋은 생각이야. 난 벌써 심유유. 그년이 눈에 거슬렸어. 하루 종일 이간질만 하고 남을 모함하기 바쁘더니 이번엔 꼭 혼내줘야겠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걱정 안 해.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그쪽이야. 이 날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오늘 밤만 성공하면 심형세잡이 자리는 내 거야. 왕야, 왕비마마. 신녀가 중요한 일을 아뢰올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야, 신녀는 심형을 고발하려 합니다. 소연각의 음모를. 그들은 야심이 가득합니다. 감히 왕야를 해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신녀가 약탕관에서 찾아낸 독약 찌꺼기와 약방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왕야, 신녀를 위해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감히 왕야를 해치려 하다니. 이건 너무 대형무도한 짓이다. 설마 심 큰 아가씨는 온유하고 현숙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요? 사람은 겉을 보고 알 수 없지. 누가 알겠어. 물건을 가져오너라. 부자, 오두. 소연각, 네가 분명히 설명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 그에게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약방은 제가 쓴 것입니다. 보세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왕야, 그녀가 다 인정했어요. 심형과 소연각은 바로 왕야를 해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야심이 가득하고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왕야, 즉시 그들을 잡아들이소서. 엄중히 처벌하소서. 소화, 너 뭐가 웃기냐? 아버님,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교양이 없다는 게 웃겨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슨 독약 약방이에요? 이건 올케 언니가 제게 지어준 제습 처방이에요. 제 몸에 습기가 많아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또 어지럽고 메스꺼워요. 올케 언니가 보통의 제습약으로는 효과가 좋지 않다고 일부러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방법을 썼어요. 그 안에 부자와 오두는 모두 특별히 포제한 거예요. 게다가 용량이 아주 적어요. 배합한 후에는 전혀 독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잘 체내 습기를 제거해줘요. 헛소리 마. 이건 분명 독약이야. 가서 제가 어제 마시고 남은 약재 찌꺼기를 가져와요. 어이께서 잘 검사하게 해요. 이것이 과연 독약인지 거슴약인지 보세요. 태혜께서는 태위원의 원판이십니다. 위술이 뛰어나십니다. 어서 여러분께 이 약찌꺼기를 보여주세요. 신묘유가 들고 있는 약찌꺼기와 같은지 확인해주세요. 이것이 과연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절대 모를 거야. 이태희님,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왕야께 여쭙습니다. 두 가지 약찌꺼기의 성분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거습을 위한 처방입니다. 그 안에 부자와 오두는 모두 구중구포의 포제를 거쳤습니다. 독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감초와 건강 등 약재와 배합하여 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중산안에 효능이 있어 거품 거습에 좋습니다. 체내 습기가 과다하여 생기는 산통과 현운에 신요합니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분명히 너희에게 매수됐어. 이건 분명 독약이야. 심형이 왕야를 해치려고 쓴 독약이야. 신묘유, 내가 묻겠다. 이 약로는 회왕 전용의 약로야. 평소에는 호위병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 너 같은 이공자 첩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중의 다른 주인들조차도 왕야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 너는 어떻게 수많은 호위병을 뚫고 약로 밑에 약찌꺼기를 가져왔느냐?
왕야, 목숨만 살려주소서. 세자, 목숨만 살려주소서. 세자비, 목숨만 살려주소서. 네가 헛소리해. 아니야. 네가 스스로 탐욕을 부려 나를 모함한 거야. 내가 너를 모함하지 않았어. 네가 나에게 준 500냥 은자는 아직 내 침대 및 나무 상자에 숨겨져 있어. 그 위에 내 개인 도장도 찍혀 있어. 게다가 너와 이소 부인이 쓴 밀서도 내가 다 보관하고 있어. 나중에 사고 터져서 너희에게 입막음 당할까봐. 아버님, 이것은 저희가 왕복이 거처에서 찾아낸 밀서입니다. 그 위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복을 매수하여 안신약을 넣었는지, 어떻게 가연해서 우리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는지. 내가 정말 눈이 멀었구나. 너 같은 게 같은 자식을 키우다니. 내가 너에게 부족함 없이 잘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친형을 해치려 하느냐? 세자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신묘유를 공모자로 하여 자기 별채에 감금하고 하찮은 계집종 하나만 남겨 시중 들게 하라. 누구도 무난하지 못하게 하라. 다 너 때문이야. 이 쓸모없는 년아. 네가 뭔 개똥 같은 꾀를 낸 거야? 그들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나까지 말려들었잖아.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어. 네 같은 재수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다니. 왕비 세자빈마저 한순간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만해요. 오 할머니. 신묘유한테 얼마나 받아먹은 거야? 맨날 그녀 편만 들어주고. 오늘부터 3달 월급을 깎고 내전에서 쫓아낸다. 외전에서 자빌이나 해라. 아이고, 내 묘유야.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 거야? 그 좁은 마당에 갇혀서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살라고? 다 심형 그 불효녀 때문이야. 팔이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남을 도와서 자기 여동생을 괴롭히다니. 내가 꼭 가서 따져야겠어. 형아, 이 예복 어때? 이건 경성 최고의 자수사가 3달 동안 수놓은 거야. 아주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가씨, 신부인과 신부인이 오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세요. 들여보내주세요. 심형, 네게 양심이 있긴 있냐? 묘유는 네 친여 동생이다. 어쩜 이렇게 냉혹할 수 있냐? 그녀가 가둬져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네가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도와 그녀를 해치다니. 이 배은 망덕한 년아. 불효녀, 네 이렇게 키운 게 정말 아깝구나. 말해봐, 벙어리야? 묘유는 네 친동생이다. 눈 뜨고도 갇혀서 고생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불효야. 우리 심가문에는 너 같은 냉혈한 딸은 없다. 내가 어쩌다 너를 이런 배은망덕한 년을 낳았을까? 내가 널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네가 있을 수 있었겠냐? 이제 세자비가 됐다고 부모며 동생도 모르는 척이냐? 내 양심은 개가 다 먹었냐? 신묘유가 저지른 건 무고죄예요. 세자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 중죄라고요. 법대로라면 참수형이에요. 대왕 전하께서 초범이고 큰 결과가 없었기에 그냥 치거만 명하신 거예요. 이미 특별한 은혜나 다름없어요. 저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세자비인데 어찌 감히 왕부의 형벌에 간섭하겠어요? 몰라. 왕야한테 가서 묘유 좀 풀어달라고 해야 해. 안 그러면 나 안 갈 거야. 왕부 문 앞에 꿇어 앉아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불효녀인지 어떻게 자기 부모를 대하는지.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경고할게. 왕부문 앞은 내가 함부로 굴 곳이 아니야. 왕야를 놀라게 하면 결과는 내가 책임져.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 다시 왕부에 와서 나 찾지 마. 왕부는 규율이 엄격해. 외부 손님은 재우지 않아. 앞으로 심가 일은 나와 상관없어. 사람 불러서 신노야와 부인을 모셔나가라. 내 허락 없이 앞으로 그들이 다시 왕부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게 해. 심형, 이 은혜 모르는 년아. 내가 널 헛되이 키웠어. 넌 벌 받을 거야.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면 언젠간 꼭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을 거야. 18년간의 억울함과 실망이 이 순간에 마침내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심가의 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심형일 뿐이고 소원가게 아내야. 미래의 회왕부 안주인이야. 아가씨, 밖에 나이든 부인이 찾아왔어요. 성이 주시라 해요. 성남의 작은 마을에서 왔다고 해요. 주할머니, 어서 모셔드려라. 심 아가씨,
이 늙은이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죄가 있습니다. 주 할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 늙은이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늙은이는 꿇어앉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8년 전에 이 늙은이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당신과 둘째 아가씨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진작 진실을 짐작했지만 직접 듣는 이 순간은 가슴이 마치 색이 움켜쥔 듯 아팠다.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해 신부인이 이 늙은이에게 쓴 친필 편지입니다. 그 위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늙은이는 이 편지를 줄곧 숨겨왔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입막음을 위해 사람을 죽일까 두려워서였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이 모두 이 때문이었구나. 여자 혼자만의 사욕 때문에. 내 친어머니는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나는 정녀라는 명목으로 개나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심유유는 편안히 지내고 있었어. 주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 일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요. 탓하자면 신부인이 너무 악독한 탓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하늘을 거스르는 짓을 저질렀어요. 심형, 이 나쁜 년아, 내 비웃으러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죽여버리겠어. 너와 그 죽은 개년 엄마처럼 천해. 다 여우 잡은 년들이야. 남자 꼬시기나 하고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세자빈이었을 거야. 다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심유유, 욕은 그만했어? 다 했으면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심 부인의 친딸이야. 그리고 나는 심 부친님의 마음에 있는 그 여자야. 즉 내가 생각하는 친모. 그때 심 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외실에서 난 아이.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딸이야. 이 개자식아, 어디서 온 개자식인지 거짓말을 지어내서 나를 속이다니. 내 말 안 믿어. 그녀가 크게 소리칠수록 그녀의 마음이 더 흔들린다는 증거야. 그녀는 20년 동안의 영광이 도둑질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해. 아형아, 네가 방금 한 말이 진짜야? 어쩐지 묘유의 눈매가 신부인과 똑같더라. 나를 닮은 건 하나도 없고. 네가 내 딸이 아니었다니.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가서 이 파혼서를 부인에게 전해라. 당장 심가에서 나가게 해라. 서방님, 안 됩니다. 부인께서 서방님을 수십 년 모셨는데 어찌 그렇게 내치실 수 있습니까? 묘유. 그녀는 내 딸이 아니야. 어서 가라. 한마디 더 하면 너도 같이 쫓아내겠다. 동의할 수 없어. 너 무슨 자격으로 나를 내쫓아? 나는 너와 수십 년을 네 집안일을 돌보고 자식을 낳고 길렀어. 공은 없어도 고생은 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내쫓아? 무슨 자격? 네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만으로 18년 동안 나를 속였어. 그리고 와나를 죽인 것만으로도. 네가 나를 따라 수십 년을 함께한 것을 감안해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심가에서 나가라. 18년 동안 꼼수를 다 부렸는데 빼앗은 부귀영화가 결국 다 사라졌어. 가자.
나 약보는 꼴 못 보겠어. 이 못된 거사, 네 탓이야. 네가 꾼 나쁜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집에 갇혀 있었잖아. 정말 눈이 삐었었어. 너 같은 쓸모없는 걸 아내로 맞다니. 오늘부터 신묘유는 더 이상 이공자의 첩이 아니다. 청소하는 하녀로 강등시킨다. 그녀가 매일 뒷마당의 변소와 마구간을 청소하게 해라. 빨리 닦아. 안 끝나면 밥 못 먹어. 이게 오늘 네 끼니야. 먹든 말든. 심형, 만족해? 지금 엄청 잘난 척 하겠지? 내가 이렇게 된 걸 보면서 기분 좋아? 말해두는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불행하니까 아무도 행복하게 두지 않을 거야. 신부친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말해줄게. 신부친은 그동안 회왕의 명성을 이용해 관직을 팔아왔어. 엄청난 돈을 챙겼지. 그리고 싸움도 모르는 멍청이를 변경의 장군으로 보냈어. 결국 변경이 함락됐고 수백 명의 병사가 전사했어. 멍청한 장군을 심은 건 이건 이미 심가문의 가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적과 내통한 사형죄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회왕부도 함께 무너질 거야. 하하하. 아이 형,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서 적과 내통하셨어요. 뭐, 심종한 이 나쁜 놈이 감히 내 명의로 관직을 팔아넘기다니. 그리고 멍청한 장군을 보내 변경을 함락시켰어. 목이 몇 개나 있길래. 아버지, 이 일은 아마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심종아는 작은 이부시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배짱이 있을 리 없고 그런 인맥도 없습니다. 뒤에 지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맞아. 대왕자는 항상 왕위를 노리며 은밀히 세력을 키우고 있어. 뭉쳐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심종안과 소현황이 그에게 붙은 줄은 몰랐어. 마탕 분명 대왕자의 힘을 빌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회왕부의 병권을 빼앗고 대왕자의 왕위 찬탈을 도우려는 거지. 가장 시급한 건 그들이 결탁한 증거를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궁에 들어가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어. 오빠, 언니, 큰일 났어요. 제가 맡은 성삭조, 그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이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게다가 가게에 있던 물건도 다 비웠어요. 가자. 가서 보자. 이 망할 주인놈, 감히 돈을 들고 도망가다니. 잡히기만 해봐. 그럼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영각, 여기 봐. 이 자물쇠는 새거야 먼지도 안 쌓였어. 분명히 최근에 누가 왔었어. 아무것도 없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여기 있다. 세상에, 그들이 정말 모반을 꾀하다니. 이 증거들이면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어. 증거가 확실하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연각, 폐하께 아래옵니다. 신녀 심형, 폐하께 아뢰옵니다. 연각, 아형. 너희 어쩐 일이냐? 혼례 일정에 변동이라도 있느냐? 폐하께 아뢰옵니다. 신이 대왕자가 조신들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신이 찾은 증거입니다. 참으로 폐륜하로구나. 짐이 정말 눈이 멀었구나. 이런 놈을 키우다니. 배은 망덕한 것. 심종아는 네 아비다. 만약 대왕자가 성공한다면 너도 덩달아 출세할 터인데 어찌하여 의리를 저버리느냐. 멋져, 의리. 폐하께 아뢰옵니다. 신녀는 어려서부터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신부에서 18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신녀에게 한 번도 따뜻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눈에는 오직 신묘유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반역자와 결탁하여 천하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들을 감싸준다면 천하 백성이 전란에 빠질 것입니다. 신녀만 번 죽어도 죗값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다. 잘 말했다. 네가 한 여자로서 이런 기계와 식견을 갖추다니 참으로 드물구나. 짐의 명을 전하노라.
소현각을 금호위 대장군에 봉한다. 즉시 금호위를 이끌고 대황자와 그 동당들을 체포하라. 차고 없도록 하라. 신명을 받들겠습니다. 즉시 모든 금호위를 소집하라. 두 갈래로 나누어 한 갈래는 대왕자부를 포위하고 한 갈래는 경성의 모든 성문을 봉쇄한다. 어느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명을 받들어 반역자를 체포한다. 문 열어라. 소연각, 나는 황제의 장자다. 이건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하는 짓이다.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하다니. 나는 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반역자를 체포한다. 너는 조신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꾀했다. 죄증이 확실하다. 할 말이 있으면 폐하께 하시지. 감히. 무슨 짓이야? 나라. 나는 조정의 명관이다. 나는 반역하지 않았다. 소현황과 신묘유가 공모하여 나를 모함한 것이다.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 이 모든 건 내가 한 짓이지. 심, 양, 이것은 심종안이 남긴 것이다. 대황자 소경욱은 조신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였다.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혈육의 정을 생각하여 사형을 면하고 황자 신분을 폐하며 황릉으로 보내어 평생 반성하게 한다. 황릉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소연왕은 황실 자제로서 조정에 보답할 생각 없이 오히려 반역자와 결탁하여 악을 도왔다. 오늘부로 황실 족보에서 제명하며 변방 3,000리로 유배 보낸다. 평생 돌아올 수 없다. 심종안은 회왕의 명성을 이용하여 관직을 팔고 황자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였다. 변방이 함락되었고 수백 명의 병사가 전사했다. 참수하여 무사람에 보여야 마땅하나 그 딸 심왕이 대의를 위해 친족을 버린 점을 고려하여 조정에 공이 있으므로 사형을 면하고 영고탑 3,000리로 유배 보낸다. 영원히 경성에 돌아올 수 없다. 신묘유는 모함에 가담하고 세자를 밀모하여 적통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이후 자진하여 반역자를 자백하여 공을 세운 점이 있으므로 사형을 면하고 혹한지로 유배 보내 갑옷입은 자의 노비로 삼는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심영은 심종안의 딸이지만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아왔고 심가문과는 의절하였으며 이번에 반역자들을 고발한 공로로 특별히 심가문의 죄인 명단에서 제외하여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키며 심가문의 어떠한 연루도 받지 않는다. 황금 1,000냥을 하사하고 비단 100피를 하사하노니 그 충성심을 표창하며 애국하는 마음을 기리노라. 이에 명하노라. 신여, 명을 받들겠나이다. 주상의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왔어? 정말 다행이다, 아영. 앞으로 더 이상 심가문에 폐를 끼치지 않아도 돼. 고맙습니다, 어머님. 봐봐. 앞으로 넌 더 이상 심가문의 딸이 아니야. 넌 나 소원각의 아내야. 회왕부의 정식 세자비야. 이제부터 내가 있으니 더 이상 아무도 널 괴롭힐 수 없어. 18년 동안 그 어둠과 억울함과 고통이 드디어 다 끝났어. 알아.
올케 언니, 그 가게를 백초원으로 바꾸고 싶어. 약대만 팔고 새로운 약도 연구하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싶어. 어때? 이 생각 정말 좋은데 내가 의수를 좋아하고 마음씨도 착하니까 백초원을 여는 게 딱이야. 응원할게. 이거 가짜야. 상류뿌리로 만든 가짜야. 그리고 이 당귀는 다 곰팡이가 폈어. 약으로 쓸 수 없어. 화내지 마. 약재 시장은 사람이 뒤섞여 있어. 초보자들을 많이 속이니까 내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약재의 진위와 품질을. 앞으로는 속지 않을 거야. 반값 약재. 서두르지 마. 그들이 값을 내리면 우리는 특색 서비스를 하면 돼. 우리는 무료로 진찰과 약 대신 다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할인도 해줄 수 있어. 우리 약재 품질만 좋으면, 서비스가 철저하면 손님들은 자연히 돌아올 거야. 백초원 약 먹고 설사했어. 빨리 돈 내놔. 이건 너희가 다른 약방에서 약 지은 영수증이야. 태희가 방금 너희에게도 진찰을 해줬어. 너희가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 형수님, 고마워요. 형수님이 없었으면 이 일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더 이상 시집가는 일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18) 년의 고통이 드디어 오늘의 행복을 가져왔어. 하루 종일 힘들었네. 일찍 쉬어. 그는 내가 남과 함께 자는 걸 싫어하는 걸 알아. 나를 위해 억지로 침상에서 자다니. 겁내지 마. 내가 있어. 이건 쑥이야. 저건 박하야. 옌죄. 또 헷갈렸네. 옌죄야.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아.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 이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형수님, 형수님. 빨리 가요.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쁘죠? 이건 모두 제가 직접 계획한 거예요. 앞으로 저는 여기에 약방을 지을 거예요. 특별히 그런 집 없는 환자들을 받을 거예요. 정말 예쁘다. 잘했어. 형수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빠가 매일 밤 몰래 형수님 집 마당에 와서 형수님이 등불 아래서 약재를 가는 모습을 봐요. 한 번 서면 반 시간 동안 있어요. 언제 왔어? 방금 왔어. 네가 소아랑 즐겁게 얘기하는 거 보고 방해하지 않았어. 우리 집에 가자. 응.